오늘 여러분과 함께 HR 트렌드 주민,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가 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할 플렉스팀의 최효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저희 웨비나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지금 현재 페이롤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페이롤, 이 급여 업무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내가 급여 담당자라면 앞으로 나는 어떤 변화에 맞춰서 나의 커리어를 디벨롭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편하게 얘기도 해보고 글로벌 사례들도 한번 토봐 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 HR 매니저를 하면서 급여 업무를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해서요. 오늘은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장표를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페이롤 다들 각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데,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트렌드야? 라는 걸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아마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웨비나를 시간 내어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는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분도 있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급여를 대신하고 있는 대표님이나 경영진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혹은 회계나 재무 담당자인데 급여 업무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급여는 회사에서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업무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회사라는 곳에 서로 모여 있잖아요. 회사에 모여서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사실 급여? 쉽게 말하면 이제 월급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월급이 사실 사라진다면 회사의 의미 자체가 없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민감도가 엄청 높아지겠죠. 급여는 회사에서는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업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급여 담당자라는 직업은 회사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진다는 의미가 오직 이 사람이 회사의 급여만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HR 매니저가 급여 업무가 혼자 100%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시대에 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예전에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세법을 너무 잘 알고 노동법을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그래서 일 처리를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잘하는 급여 담당자 혹은 인사팀 담당자분이 되게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인사 담당자분도 내가 들어갔을 때와 혹은 내가 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얼만큼 성장했는지가 본인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내가 실수를 덜 했다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문화적인 성장 혹은 비즈니스적 성장을 했어라고 사실 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이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회사나 사회가 바뀔지 모르는 격변의 시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회사들이 공장에서 뭐 제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1년에 얼마 만들자, 몇 개 만들자라는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스타트업이 사실은 회사 인원이 5명으로 시작했지만 5년 안에 유니콘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회사들도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페이롤을 하는 담당자의 역할도 이렇게 격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당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실수 없이 급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실천하는 HR 매니저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2023년 2월 21일에 각자 급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페이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시스템이나 혹은 엑셀, 뭐 스프레드시트,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직접 내 스스로 인하우스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계신 경우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꽤 오랫동안 돈에 대한 시스템은 굉장히 많았어요. 돈에 가치를 둔 시스템이 급여가 그럼 사람과 연결된 게 아니고 돈이니까 급여 시스템도 돈을 고민하는 시스템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내가 10년 동안 썼어. 사실 10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쓴다는 건 10년간 변화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툴을 쓰게 되면 구성원들은 사실 경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관리자는 내가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구성원은 내가 앱으로 명세서도 좀 보고 싶고 나 급여 담당자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빨리빨리 물어보고 싶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좀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왜 그런 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근태 데이터랑 연동이 되질 않아서 결국에는 근태 데이터는 전부 수기로 엑셀을 활용해서 하신 다음에 다시 돈에 대한 급여 정산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거나 이걸 맞추시는 수기 작업을 불가피하게 항상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급여 날이 되면 급여 담당자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치닫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그 캘린더 탁상 달력에 25일 급여일이 있을 때 형광펜으로 쫙 그어 놓는 거예요. 저희 급여 담당자분이. 왜냐하면 이때는 근태 취합도 해야 되고 근태 마감해서 이거 시급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급여의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아예 대장을 다 수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서 내가 이걸 틀리면 안 돼 라는 그 압박감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도 사실 잘 못 가시고 근데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이 시스템에 되게 매여 있으면 사실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 인사 담당자랑 티타임 하면서 좀 물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해 보이니까 사실 말을 걸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번 케이스로 정말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급여 날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민감도가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해요. 예. 두 번째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창업 초기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요.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의 급여 자체를 아예 외주를 맡기시는 케이스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법인세라든지 뭐 취업규칙 하면서 저희가 급여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보통 5인에서 7인 정도일 때부터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고민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세무법인은 급여를 전담하는 급여 전문 파트너가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뭐 전반적인 회사의 세금 업무를 해주면서 급여를 약간 서비스의 개념으로 해주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급여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복잡도가 올라가고 내가 조금 빨리 구성원들이 요청한 서류를 좀 받고 싶은데 사실 좀 딜리버리가 늦다는 피드백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여가 메인이 아니고 사실 서비스의 개념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아쉬움들 평소에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무법인은 사실 근로기준법을 신경 쓰면서 뭐 급여를 대행해 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급여 명세서가 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시간과 시급이랑 왜 그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됐는지를 전부 명시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세무법인 통해서 그 아웃소싱 맡기시는 곳들은 명세서가 현재 법에 맞지 않게 내려오거나 지급받는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되게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메일로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급여 정보들 엑셀 파일을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다 보면 보안적으로도 좀 취약하다라고 좀 생각하게 돼서 보통은 한 50명 정도 넘으시면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서 더 이상 급여 맡기기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급여 대행 업체, 전문 급여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급여 외주 업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급여 외주 업체에 아예 이제 대행을 맡기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사실 조금 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서비스 퀄리티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급여 대행 업체가 진짜 시중에 많거든요. 뭐 페이데이 뭐 이런 이제 급여에 관련된 굉장히 뭐 특정 언어를 써서 굉장히 많은 대행 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 대행 업체들은 저도 대행 업체를 사용을 해봤는데 5년 전, 뭐 4년 전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통합성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세무나 노무법인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급여를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성원 입장에서 사실 똑같거든요.
예전에 막 수강 신청하는 화면 같은 화면에서 내 주민등록 뒷번호를 넣고 급여 명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럴 때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이시거나 혹은 구성원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회사에서는 개발자분이나 디자이너 분들은 내가 만드는 서비스를 최대한 하나라도 클릭을 덜하게 매일 밤마다 고민을 하는데 내 급여 명세서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야 하지? 왜 이건 안 변할까? 라는 의문을 사실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성원 경험이 사실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사람에 의존하는 외주다 보니까 담당자 교체될 때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높아지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잘해주던 담당자가 있었는데 시스템보다는 담당자 믿고 여기 맡겼는데 그분이 갑자기 퇴사하셔서 히스토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담당자가 맡게 되면 나는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어렵다.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토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여러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통화하고 뵙기도 하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케이스가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현재 페이롤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페이롤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그것도 한번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요즘 하도 장안의 화제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영어보다 좀 느리긴 한데 제가 글로벌 급여정산 페이롤 트렌드는 어떻니?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6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다 디지털과 자동화, 그리고 AI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사스, 클라우드 환경으로 개선돼야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챗 GPT가 해줬고 그래? 그럼 AI가 급여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급여 정산 AI가 대체할 수 있니? 그랬더니 급여 정산은 AI로 최대한 효율화를 할 수 있대요. 하지만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의 개입과 지식은 여전히 필요하며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최적화는 AI가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검수하고 나갈 때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페이롤 트렌드를 저도 좀 열심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챗 GPT도 얘기해 준 건데 클라우드 베이스의 페이롤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렉스는 이미 페이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처음 얘기한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 시대, 뭐 요즘에 뷰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변동성, 모호성, 불확실성,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사실은 이제 구축형 소프트웨어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회사는 원래 포괄임금이었는데 이제 좋은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으로 변화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의 구축형 페이롤 시스템은 이미 그 예전에 포괄임금에 맞춰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상임금으로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8개월 걸린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서 급여 환경이나 급여 조건도 변할 수 있는데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출 수 있게끔 뒷단에 세팅이 가능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페이롤 시스템을 구축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근로기준법이 좀 복잡한 곳도 사실 없을 텐데 자주 바뀌잖아요. 자주 바뀌셔서 많이 힘드신데 그럼 이렇게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내가 구축한 거에선 사실 다시 바꾸려면 또 돈을 내야 됐거나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스 기반의 시스템을 쓰게 되면 모든 회사가 다 적용받는 이런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시 업데이트 때문에 많이 이제 선호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급여 솔루션 사스 기반이랑 그리고 HR 시스템을 다 통합해야 된다. 이제 급여만 하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 와 퇴근했고 그래서 근태가 초과 근무가 어떻고 휴가는 얼마나 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성과가 어때서 보상이나 이런 리텐션 보너스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 모든 한 사람에 대한 줄기가 하나로 흐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돈에 대한 시스템으로 발달되어 있던 게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사람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은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AI 급여 솔루션은 없는 것 같은데 만 해도 근태랑 급여가 자동으로 연동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 글로벌에서는 이게 트렌드라고 해요. 실제로 해외 사스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엑셀이랑 스프레드는 다 퇴장하고 있다. 미국도 엑셀이랑 스프레드를 많이 썼나 봐요, 시트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급여를 엑셀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화면을 준비해 봤어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커리어라든지 페이롤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저희가 제품 데모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데모는 언제든지 요청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플렉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HR 사스의 클라우드 기반은 어떤 게 달라질까? 그거를 제품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플렉스의 모바일 앱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구성원들이 자주 요청하는 급여 명세서를 다운로드 받는 걸 이렇게 간편하게 앱에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구성원들이 나 이거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필요한데 라고 하면 앱에서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누군가한테 전송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된 게 회사 직인이 찍혀서 내려오게 돼요. 사실 이건 기존에는 없던 방법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험이 좋아져요. 그리고 외부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외부로 넘어오시면 명세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그리고 원천 징수 영수증까지 이렇게 편하게 다운로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된 거는 보안 때문이에요. 뒷자리에서 보지 말라고. 그래서 원천 징수 영수부는 내리시면 이런 형태로 보여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구성원들이 급여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이제 더 이상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담당자는 외주업체한테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 스스로 언제든지 플렉스 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통합이 돼야지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달라졌고 좋아졌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좀 빨리 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알겠어. 급여가 이렇게 달라지고 뭐 HR 사스를 통해서 구성원한테 좋은 경험 줘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면서 그럼 누가 해? 라는 고민하실 때 해외의 케이스도 조금 살펴봤어요. 해외에는 특히 미국에는 PEO라는 개념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프로페셔널 임플로이어 오가니제이션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HR 전문가의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R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의 HR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대행해주고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회사의 미션이랑 코어 밸류를 외주 맡겨. 사실 이거는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안에서 해야죠.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의 원어원 토크를 외주 맡겨. 사실 이건 할 수 없죠. 우리 회사의 구성원은 우리의 HR 매니저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나는 우리 회사의 법적인 취업규칙 정비를 전문가한테 맡겨. 나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유연근무로 근무제 개편하는 걸 전문가한테 맡기고 같이 의논해. 혹은 나는 우리 회사의 급여 업무를 전문가한테 맡겨. 이거는 굉장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PEO는 지금 글로벌하게 관리 위주 업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HR 매니저 분들이 성장 임팩트를 내기 위한 시간과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로 가장 많이 활발한 곳들이 이제 리플링,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사스로 굉장히 유명한 ADP, 그리고 거스토, 리모트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PEO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세금이나 보험, 그 4대 보험, 사회보험 쪽,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HR이나 노무 규정 쪽, 그리고 페이롤, 그리고 복리후생, 컴펜세이션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리후생, 라운지라든지 GA라든지 그런 쪽,
그리고 보상 스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PEO가 굉장히 활발한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PEO하고 이거 원래 우리 회사에서 하던 건데 전문가한테 맡기면 뭐가 좋아져? 라고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용이 절감돼요. 사실은 뭐 추가로 비용을 내고 하긴 하겠지만 저는 PEO한테 맡기면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 노무사 혹은 전문 HR 파트너가 구성원 지금 많아지시는 현재 있는 취업규칙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혹은 저희 지금 청년소득세 감면 안 하고 계시는데 구성원들한테 혜택을 줍시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컨설팅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감소를 하고요. 구성원 경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을 맡기면서 구성원 이직률이 최대 14%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니까 당연히 연간 ROI도 높아지고요. 그러면 비즈니스의 적으로 좀 더 우리 사람 구성원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니까 사업도 굉장히 더 잘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규 구성원의 리텐션 레이트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저는 다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은 HR 전문가한테 맡기면 우리 회사의 HR 매니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온라인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만들 정말 좋은 탤런트를 영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HR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사업 성장을 같이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사례들을 조금 더 모아봤어요. 뭐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미 1000개에 넘는 회사들이 PEO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로 따지면 거의 17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직원으로 따지면 약 400만 명 정도? 그리고 가장 PEO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10명에서 99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HR 매니저분을 정말 우리 회사의 비전에 맞는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 리서치와 인터뷰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급여 업무, 계약 업무, 사회보험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PEO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자꾸 이제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이런 고민들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체크, ADP, 리플링, 트라이넷 요 네 가지 회사들이 있고 저희가 나중에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장점들은 전문가 팀과 그 다음에 이 전문가 팀과 함께 구성원 경험이 좋아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스를 다 동시에 제공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둘 다 제공해서 구성원 경험도 챙기고 관리자와 경영진한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HR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리플링 화면도 좀 준비를 했는데 리플링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선 쓰시는 회사는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세법도 다르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는데 온보딩부터 뭐 IT 자산관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PEO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팩트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스타트업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HR 사스를 하다 보니까 HR 매니저분들도 많이 만나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봬요. 근데 항상 고민하시는 게 지금 회사의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급여 업무나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노무사 혹은 세무사를 만나는데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해준다. 그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셔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결국엔 시간을 돈 주고 사서 가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쓸 수 있게끔 내가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고민 혹은 HR 운영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파트너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한테 이런 PEO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HR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PEO 알겠어. 좋은 것 같아. 근데 급여 대행 서비스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럼 뭐가 다를까? 사실은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통합이고 하나는 분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O는 무조건 HR 서비스가 같이 붙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관리자도 좋지만 구성원 경험도 좋아요. 하지만 급여 대행은 관리자만 그 업무를 더는 거지 구성원 입장에서의 불편함은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와 파트너의 개념이에요. 기존의 급여 대행은 그냥 내가 급여를 맡기고 나한테 그냥 급여를 대행해주는 사람인 거라서 이 사람이 뭐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이분이 저 바빠서 못 해드려요 라고 했을 때 뭐 컴플레인을 하거나 하기 되게 어려우시대요. 근데 사실 파트너의 개념은 물론 저희도 휴가를 가지만 이제 그 팀에서 사실은 그 회사의 급여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실 수 있게 사실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보상에 대해서도 만약에 뭐 세금 부분에 있어서 뭐 사이닝 보너스라든지 리텐션 보너스를 뭐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테크 스타트업이 있다. 그럴 때 이거 세금 처리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알아보고 같이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파트너의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PEO한테 내가 맡기면 우리 회사가 PEO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제품도 쓰고 파트너한테 지원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럼 뭐 하지? 난 그동안 급여일에 항상 바빴는데 나 그럼 앞으로 뭐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게 이제 해외에 글로벌 HR 매니저 커리어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 장표예요. 뭐 제가 엄청 대단한 걸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이 장표가 이미 정말 많은 HR이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코로나로 시대가 좀 여러 가지로 뭐 재택도 많이 하고 바뀌면서 그 누구보다 좀 수요가 많았던 팀이 HR 매니저예요. 뭐 이제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멀리 원격을 하면서도 하나로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롤에 매몰되면 사실 이 고민을 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페이롤 어드민성 업무는 서비스 챔피언이라고 하면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뭐 헤드 오브 디지털 HR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피플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장에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HR 솔루션 아키텍트로 커리어를 디벨롭 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급여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급여를 10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솔루션 아키텍트, 뭐 HR 뭐 그 파트너?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라고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HR이라고 해서 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만나서 모티베이션 시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HR 담당자분들 중에 숫자를 보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근태나 급여 담당자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수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경력을 잘 살리시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피플 애널리틱스도 지금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능력이랑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고객 중심 사고, 그리고 구성원 관점의 소통 능력 기반으로 해서 보상 설계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 쪽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레이팅하고 그래서 이런 보상을 주는 게 적합하다라는 우리 회사의 보상안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HR 영역 중에서도 HR 서비스 클러스터로의 강점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말이 조금 빨랐는데 그래서 급여 담당자의 커리어 로드맵을 저는 별로 걱정하진 않아요. 급여를 외부에 맡기고 PEO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설계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구성원 리텐션 관점에서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구성원 경험 전문가까지 저희가 커리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롤들이 이미 시장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회사에
급여 업무를 꼼꼼하게 하는 게 기여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나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내가 있었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달라졌어? 라는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기여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커리어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너무 열심히 말했는데요. 실제로 급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나 커리어가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 플렉스 팀에서도 페이롤 파트너 팀이 있어서 고객의 급여 정산을 PEO 서비스로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시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롤 파트너 팀에 김나래 파트너님 모시고 실제로 플렉스를 통해서 PEO를 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나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래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네. 저희 페이롤 파트너 팀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고객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렇죠. 마이크 좀 확인해 볼게요. 마이크 키셨어요? 네. 네네, 키셨어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에게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플렉스 팀 페이롤 파트너 김나래입니다. 저희 페이롤 파트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페이롤 파트너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그리고 대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급여 업무를 도맡아서 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경험을 가진 페이롤 파트너들이 단순히 고객사의 급여 업무만 대행해 주는 게 아니라 고객사에서 제안하는 그런 니즈를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플렉스 굉장히 자동화 기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렉스를 통해서 저희도 급여 정산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급여 업무에 노련한 페이롤 파트너들이 꼼꼼히 급여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한 급여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제가 좀 소개해드린 PEO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플렉스를 통해서 페이롤 파트너와 함께 일하신 담당자분들은 그 전과 그 후가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씀을 주시나요? 그동안 급여 작업으로 인해서 낭비됐던 시간이 줄어들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솔직히 급여 업무가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급여 업무 그거 좀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급여 업무는 실제로도 굉장히 복잡한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급여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입퇴사자가 있거나 아니면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각각 제각기 계산을 또 해줘야 되고 또 사대보험 신고라든지 급여도 급여가 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급여가 끝나면은 담당자분들은 명세서 발급도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원천세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보통 혼자서 급여를 처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더더욱 더 대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회계팀에서 매번 급여 병행 업무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은 고객사가 있었는데 저희 페이롤 파트너와 함께 하면서 실제로 급여 정산을 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서 본 업무인 회계 업무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회계 감사 같은 그런 핵심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회계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가 보통 급여 많이 하시긴 하지만 급여 담당자가 아예 없거나 공석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렇죠. 급여 담당자가 아예 없어서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경력 쌓으시면은 이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입퇴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런 공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급여가 저희 플렉스에 다 데이터가 다 저장돼 있고 또 전문가의 저희 플렉스 페이로 파트너가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더 완전하게 더 급여 업무를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히려 공석이거나 담당자 없었던 데는 조금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하우스 급여를 실제로 본인이 많이 하시다가 페이롤 파트너랑 같이 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커리어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씀 주세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통 저희 급여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한테 급여를 맡김으로써 좀 인사팀 핵심 업무인 채용이라든지 보상 아니면 조직관리 업무에 조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본인의 핵심 업무에 조금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고 저희한테 많이 피드백을 주세요. 아, 그러면 예전에는 조금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관리형 업무를 하시다가 페이롤 파트너분 만나시고 좀 더 회사 성장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역할로 조금 진화하신 케이스네요. 네네, 맞아요. 아, 네네네. 되게 저도 좀 궁금했었던 실제 사례를 나래님 통해서 들으니까 저도 훨씬 이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평소 급여 업무 처리가 힘드셨거나 급여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저희 급여 전문가 페이롤 파트너 분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페이롤 파트너 팀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의 급여를 대신 해주기도 하면서 플렉스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있는 급여에 대한 문제 해결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조정. 제가 너무 옆으로.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은 주제가 그냥 급여 담당자분들이 사실 고민도 많으시고 플렉스의 페이롤 기능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긴 했지만 그 PEO 서비스를 좀 안내드리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3분만 제가 저희 플렉스의 PEO 서비스인 플렉스 멤버십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희도 동일하게 HR SaaS에서 시작했지만 HR SaaS인 그 플렉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고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플렉스가 너무 좋은데 대표님 혼자 하시기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예 온전히 좀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플렉스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PEO 서비스를 지금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래님 계신 페이롤 파트너 팀의 페이롤 파트너 분들이 페이롤 아웃소싱을 전담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 플렉스 파트너라는 HR 자문팀이 있어요. HR 컨설팅 팀인데 굉장히 성장했던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경험을 여러 번 하셨던 채용 매니저 출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보상 설계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보셨던 컨설턴트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공인 노무사분이나 창업 경험 있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그 페이롤에 대한 파트너와 HR에 대한 파트너가 양쪽에서 저희 회사의 성장을 지원 드릴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법적으로 항상 챙겨야 되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오가니제이션 헬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문항 도움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전문가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파트너가 다 전폭적으로 한 회사를 지원해드리게 되고요. 저희가 그 급여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 정말 한 명에서 정말 많은 그 어카운트를 관리하시는데 저희는 그 어카운트를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한 명에서 너무 많은 관리를 하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좀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Q&A 하기 전에 저희 채팅창에 저희 플렉스 파트너와 페이롤 파트너분하고 미팅을 해서 좀 우리 회사 진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좀 진단할 수 있게끔 미팅 기회를 드릴 테니까 편하게 미팅 예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문의 주셨던 질문지랑 그 다음에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 주셨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랑 그리고 또 페이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인사 나누셨던 저희 김나래 파트너님이랑 같이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 시트를 좀 보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막 실시간으로 아직 댓글창은 보고 있지 않은데 궁금한 사항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것도 추가로 답변 드릴게요. 사전에 저희 웨비나 신청 받을 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노무법인에서 해주는 급여 그리고 인사자문 서비스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유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법인도 물론 좋은 노무사분들 많으시지만 사실은 HR 컨설팅의 영역까지 커버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기 스타트업에서 구성원을 얼라인할 수 있는 피드백 문화 만들기. 사실 그런 것들을 노무사분이 컨설팅 해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플렉스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페이롤에 대한 전문가분이 계시고 지금 말씀드린 회사의 성장 단계별로 고민해야 되는 HR 현안들은 HR 전문가분들이 같이 자문해 주실 수 있는 거라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페이롤 서비스가 포함된 멤버십 서비스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미팅 요청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좀 진단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렉스 페이롤로 급여 작업한 다음에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나래님. 원천세 신고는 저희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들한테 맡기시면은 저희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그런 페이롤이라는 직업은 비전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의 제목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질문 주셨는데 아니, 페이롤이라는 직업이 비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페이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래님처럼 페이롤 파트너처럼 이렇게 하나의 스페셜리스트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인하우스에서는 이제 페이롤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회사의 성장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정말 수많은 HR의 영역을 해보실 수 있어서 오히려 HR 매니저로 커리어를 디벨롭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는 다른 페이롤 전문 시스템?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데 뭐 그냥 더존이라고 할게요. 더존의 급여 입력 과정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좀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어때요, 나래님? 더존 같은 경우는 보통 연장수당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계산해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 플렉스 쓰시면은 연장수당은 저희 근태를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따로 정산해 주실 필요 없고 저희는 거의 웬만해서는 자동 정산 기능이 많이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께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페이롤만 하는 게 아니라 근태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직무 성과급이 대세라고 하는데 매경 언론 기사를 보면 MZ세대도 연공급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연공급과 직무급, 과연 앞으로의 급여의 추세는 무엇이 맞을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네, 뭐 제가 이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여러 회사들을 보면 요즘에 MZ세대 혹은 젊은 구성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보상도 보상인데 굉장히 인정과 피드백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들이 고민하는 게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투명하게 평가 보상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주는 거. 사실 구성원들은 최근에 그런 CJ 사태도 있었고 사실 올리브영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적게 받는 건 오케이.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산정됐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든지 그 플로우 자체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근태관리, 연차관리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플렉스 데모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렉스는 근태랑 뭐 휴가나 연차는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다 급여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많았군요. 네. 사업소득 지급 건수가 많은데 직원 외에 개인정보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뭐 사업소득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요거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페이롤 파트너분들 진행하실 때 뭐 인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명 이내로 사업소득은 좀 도와주시는 편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뭔가 이게 합리적인가라고 고민할 때 그냥 가격과 가격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PEO 서비스를 맡김으로써 내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고 그 시간으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 사실 이렇게 연결해야지 그냥 애플 투 애플로 가격 대 가격으로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지만 사업소득 가능하다? 근데 사업소득이 너무 많으면 그거는 저희가 따로 논의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휴먼 에러 0%가 궁금해요. 못 믿겠다. 특이사항 없이 고정급여 계산을 뜻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좀 있었어요. 네. 제가 아까 저희 페이로 파트너 소개드리면서 저희는 자동화 기능이 반영된 플렉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플렉스가 웬만해서는 조금 많이 자동화되는 수당들이 있어서 거의 휴먼 에러는 0%라고 볼 수 있고 네네네. 만약에 통사임금을 쓰시면은 이게 근태랑 자동 연장이 다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정산이 되고 또 포괄임금 쓰시면은 포괄임금도 다 저희가 설정이 다 가능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설정해서 자동 연동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고지액을 급여에 연동되게 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좀 쉽게 확인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EDI에서 건강보험 고지서는 바로 저희 플렉스로 업로드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국민연금을 뭐 기준소득 월액으로 반영하신다 그러면은 플렉스에 기준소득 월액을 등록해 주시면은 매달 급여 작업할 때마다 그 기준소득 월액을 끌고 와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반영이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은 서비스 이용 시 고객사에게 주어야 할 자료는 무엇이며 세무 노무법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인데 아까 노무법인이랑 그 차이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HR의 전문가 팀이기 때문에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페이롤 파트너한테 맡기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급여에 대한 특이 사항을 전달을 주실 수 있고 저희가 아마 세무나 노무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에 첨부 파일로 오고 가고 하는데 저희는 플렉스 시스템 안에 자료 보관함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료 보관함, 굉장히 안전한 AWS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보관함에 넣어주시면 담당 페이롤 파트너가 확인을 하고 지원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실 때 급여 대장을 주시면 저희가 뭐 최근 1년치 급여 대장 업로드를 지원해드려서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영수부를 구성원이 지난 것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지원 드리고 있어요. 맞죠, 나래님? 네. 네, 저희가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렸어요. 답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것들을 좀 앞에서 모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직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 좀 더 추가로 답변 드릴게요. 대한님이, 김대한님이 PEO가 페이롤과 노무 컨설팅이 혼합된 개념으로 생각되는데요. 주 고객층인 중소,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오너 기업인데 기획의 방향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일회성이거나 결정조차 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국내 적용에 대한 어려움과 사업성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PEO는 페이롤과 노무 컨설팅 혼합된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노무만 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HR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PEO를 하게 되시면 저희 플렉스 멤버십을 하시게 되면 페이롤은 당연히 맡기실 수 있고 그다음에 HR 자문은 월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멤버십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자문 시간이 달라요. 그러면 그럴 때 항상 현안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번 달 우리의 현안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좋은 채용 브랜딩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일 수도 있고요. 다음 달의 현안은 취업 규칙 한번 검토하고 싶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의 플렉스 파트너분들은 각각의 모든 영역에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현재 HR 현안을 그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파트너분들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좀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답변 드렸고 마지막으로 뭐 중견 대기업, 사무, 생산직이 혼합된 1000명 이상의 기업의 도입 프로세스나 비용이 궁금하다라고 경화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마치고 나서 멤버십 소개서를 좀 보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1000명 이상이라면 사실은 저희가 미팅을 하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랑 급여 정산의 커버리지 범위를 조금 더 뎁스 있게 얘기 나눈 다음에 가격은 제한을 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멤버십 서비스는 단계별로 다 나와 있고 단계별로 금액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마치고 나서 팔로우업 메일 할 때 혹시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서를 좀 보내드리고 미팅이 필요하시면 예약하실 수 있게 미팅 예약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회사마다 워낙 상황이 달라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경아님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51분이네요. 네, 제가 말 너무 많이 해서 좀 시간이 오바될까 봐 걱정했는데 시간 안에 잘 마친 것 같고요. 다들 바쁘신 와중에 퇴근길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HR 매니저분들이 한 분 한 분 하시는 고민을 같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웨비나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평가가 성과급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은데 플렉스 기능에 평가와 성과급 연동이 있나요? 라고 이제 옥수님이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성과 관리도 오픈을 해서 지금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기반으로 한 360도 리뷰, 그리고 역량평가, 성과평가 모두 가능한데요. 평가에 따른 그 밴드라고 하죠. 평가 등급 설정이나 목표에 따른 가중치 모두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아직은 성과급이 연동되진 않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법처럼 사실 회사마다 픽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어떤 유니버스하게 성과급 연동을 해놓고 있지는 않은데 플렉스의 성과급 연동이나 성과급을 넣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수당에서 성과급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엑셀로 한 번에 업로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동하지 않으시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제품 고도화할 때 고려하고 있는 방향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이만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웨비나로 저희가 찾아뵐게요. 저희 미팅 요청 많이 주시면 조금 더 회사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